지식 전당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들어올 거면 맞다이로 들어와. 야차룰로 붙자. 이긴 사람이 정답이다. 이 야만스러워 보이기만 하던 야차룰이 근본만땅 중세시대부터 이어져온 합법 재판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의 주제는 중세 유럽의 결투 재판입니다. 결투 재판, 영어로는 트라이얼 바이 컴뱃.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륙법, 그 뿌리가 되는 게르만법에서 비롯한 이 재판은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주로 이루어졌어요. 말 그대로 당사자들끼리 무기를 들고 싸워서 지는 쪽이 유죄, 이기는 쪽이 무죄가 되는 재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께서는 옳은 자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신념 말이죠. 하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과 여자, 노인, 장애인 등이 결투를 벌이게 된다면 결과가 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핸디캡을 부여했습니다. 남자는 구덩이 안에서 상체만 드러내놓고 싸우고 여자는 구덩이 밖에서 공격하는 방식처럼요. 이런 핸디캡이 있다고 해도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플레이트로 무장한 기사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투 재판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대신 싸워줄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 대리인들을 챔피언이라고 불렀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캐릭터들이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 이 결투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기는 자에게는 영예가, 지는 자는 시체가 내걸리는 등의 모욕이 남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참 동안 성행하던 결투 재판은 13세기 들어 교회의 제지로 조금씩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공정한 결투지 목숨 내걸고 하는 미친 짓과 다름없는 이 행위를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결투 재판은 당시의 귀족 계급에 가까웠던 기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적 제재 수단이나 다를 바 없었죠. 십자군 전쟁 당시 무슬림들은 이 관습에 대해 재판이랍시고 칼부림을 벌이는 야만족의 관습이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재판 제도가 발달하여 자연스럽게 결투 재판이 사장되어 갔으나 게르만법의 아버지인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는 여전히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프랑스에서 결투 재판이 없어진 것은 앙리 2세 시기예요. 1547년에 있었던 결투 재판에서 당시 왕세자였던 앙리 2세는 검술의 달인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웠으나 패배해버렸고 극도의 수치심으로 인해 왕이 되자마자 결투 재판을 완벽히 없애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천주교 문화권 국가에서도 결투 재판은 금지되었는데요. 개신교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끼고 종교 개혁을 벌였던 16세기 결투 풍습은 악마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를 허용하거나 돕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파문을 벌이겠다 라는 엄격한 교칙이 생기면서 유럽 대륙의 결투 재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만 이미 개신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영국은 천주교 교칙이 어떻든 상관이 없었죠. 거기다 영국은 관습법을 중요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 이 법을 그대로 두고 있었죠. 어떤 스노우볼이 구르게 될지 전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1818년 결투 재판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던 시절에 한 여성을 강간 살해했다는 혐의로 어떤 남자가 기소됩니다. 이 용의자는 바로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결투 재판을 신청해버리죠. 피해자의 남동생은 그게 뭔데 나 안 해를 시전했고 이 용의자는 당당히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에 충격먹은 영국인들은 바로 결투 재판과 관련된 법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투 재판이 역사적으로 남은 마지막 결투 재판이라고 하네요. 이런 상남자 문화가 유럽에서 성행하는 동안 미국은 어땠을까요? 결투 재판은 아니지만 19세기 미국에는 전설로 남은 결투가 하나 있었답니다. 무려 부통령과 재무장관이 권총 맞짱을 벌여 부통령이 재무장관을 쏴 죽여버린 희대의 사건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독립전쟁 영웅 앨런 버와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앨런 버가 해밀턴의 장인어른을 상대로 선거에서 승리하며 시작됩니다. 앨런 버는 반연방제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해밀턴은 지금의 연방제의 기틀을 닦는 사람이니 둘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은 후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앨런 버에게 위험한 인간,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공개적인 비난을 했고 병목금을 잘하고 있었던 앨런 버도 여기에 긁히고 말았습니다. 권총 들고 허드슨 강으로 따라와! 1804년 7월 11일 해밀턴의 맏아들이 권총 결투로 목숨을 잃은 바로 그곳 허드슨 강에서 두 남자의 총구는 서로를 향했고 앨런 버의 총알이 해밀턴의 골반을 관통하여 해밀턴은 사망하게 됩니다.
승리자가 모든 걸 가졌던 유럽처럼 에런버가 승승장구하게 되었을까요? 그럴 뻔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결투에 나가기 전 해밀턴이 작성한 유서에 나는 그를 일부러 빗맞출 것이다 라고 적혀있던 거예요. 에런버는 이 소식을 듣고 멍청한 놈이네, 아침 한 개만 아니었어도 심장을 쏴주는 건데 라고 했고, 이로 인해 민심을 잃으며 정치 인생도 끝장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해밀턴은 대통령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에 얼굴이 새겨지는 위인 중 한 명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해밀턴이 자신의 목숨과 에런버의 정치 수명을 등가 교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에런버가 절대로 정권을 잡지 못하는 목적에 달성했다고 볼 수 있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야차룰이 마려운 순간들이 있죠. 법만 없었어도 저놈은 죽은 목숨인데 하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이거 보세요. 주차를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이런 결투 재판을 부활시킬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한 번 더 참고 지성인답게 법으로 해결을 해야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 전당포였습니다.